건축비 지원 E 현장입니다. 건축비 지원 E 현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견적서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가설공사 1,800만원, 토공사 1,600만원, 골조공사 2억.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입니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질문이, 여러 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요약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철골 구조와 철골 구조가 다른지 궁금하다. 그냥 철골 구조라고 하면 통상 일반 철골 구조를 일컫는 말이고, 이 경량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반 철골이냐 경량 철골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H빔을 통해서 H빔을 가지고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경량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100에 100, 50에 50, C형강, C차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량 철골로 가지고 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은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내진에 약하기 때문에 2층 이상 허가가 안 나요. 단층 상가든 단층 주택이든 단층으로만 된 건물에 한해서 경량 철골 구조가 승인이 납니다.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였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를 형성시키고 조립식 주택을 올리고 분양하는 그런 게 한참 건설사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경량 철골 구조로 2층까지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경주인가요, 포항인가요? 지진이 한번 심하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라. 내진 설계가 된 건축만 가능하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량철 구조로 2층 이상 하지 마라 라는 어떤 답안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소규모 건축을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각각 1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기둥과 뽀의 간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층을 이렇게 딱 하나 짓는다 했을 때 이게 경량, 이게 일반. 자, 경량의 경우에는 기둥이 이렇게 쓴다면 이 기둥의 간격이 최대 3m 이상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판넬이 하나, 둘, 2.5 정도 되겠네요. 좀 예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2m라고 할게요. 2m, 2, 4, 6, 8, 2, 4, 6. 자, 이렇게가 8m. 자, 이렇게가 6m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기둥이 얼마나 서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기둥이 너무 많잖아, 이게. 벽체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강도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벽체를 세운다든지. 주택에 이런 구조가 많죠. 주택은 기둥이 많아도 조금 어느 정도 벽체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상가는 부적합해요. 기둥이 원체 많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을 구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을. 예컨대 여기 거실, 주방, 화장실, 방 1, 방 2, 아니면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방 1, 여기 샤워실, 화장실, 방 1, 방 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둥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둥 커버가 안 되죠. 왜냐면 공실일 때 분양하기 때문에 상가 조금 힘들고 8m라고 할 때 일반 철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이야. 6m는 좀 길 수도 있거든요. 빔으로 했을 때도 6m 길 수는 있어. 6m 길 수는 있는데 뭐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기둥에 어떤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택 단층 주택 할 때는 경양철골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상가를 할 때는 사실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가오픈일로부터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건축 시공 미팅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게 규모에 따라 일단 첫 번째로 틀리고요. 100평 이하의 건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설계를 5개월 잡아라 하거든요. 5, 6개월 잡아라고 그래요. 사실 2달 만에 허가 접수한 적도 있어요. 협의가 잘 돼서. 근데 이게 요청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서로가 왜 못 맞춰내냐면 이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사를 찾아가게 되면 시공에 관여를 하지 않죠. 제가 만약에 건축사다, 시공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싸울 일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매립형 뭐 욕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뭐 어떤 거? 아, 알겠습니다. 그려주면 되죠. 근데 저희는 시공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데, 초과되는 거를 그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전문가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간은 평균 5개월로 잡아볼게요. 평균 5개월로 잡아놓고 시공 100평 이하는 한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1개월, 2개월 정도 마무리해요. 내년에 시작할 거면 올해 2월 넘기기 전에 조금 협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그냥 넉넉 잡고 한 1년 정도 보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오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유튜브 상으로 송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더 줄여서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객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더 빨리 끝낸 적도 많아요. 더 빨리 끝낸 적도 많고, 저희 입장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낸 적도 있고 조금 초과된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하였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봅니다. 마음고생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조립식 구조로 지으려고 합니다. 계획하신 평형대가 80평형대인데 1층 50평, 2층 30평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빔이 안 들어서고서는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니 복합 구조로 가든지, 뭐 이게 빔이 안 들어서면 2층에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원자재 관련해서 20년 대비 23년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게 평균적으로 50% 이상씩은 다 올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배 이상 오른 것도 있어요. 2배 이상. 저희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골조 형성시키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레미콘 값도 6만원에서 지금 11만원, 12만원 하죠. 철근도 톤당 50만원에서 지금 95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내려가지고. 원래는 최고점일 때는 130만원 이렇게 했어요. 2배 이상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고, 근데 더 이상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건비도 너무 상승됐고, 그리고 형틀 목수는 오야지 20에 기공들 18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전부 26만원, 26만, 27만원 이렇게 하니까요. 내장 목수도 상당히 올랐죠. 기계대까지 포함해서 오야지 26만원에 기공이 21만원, 22만원, 많으면 23만원 했어요. 근데 지금 오야지가 30몇만원, 조공이 28만원 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3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올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는 오르지 않았겠나. 한 5, 60% 올랐겠네요. 그러니까 24년에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나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제가 뭐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은 것도 없고 뭐 아카데믹한 어떤 연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상, 체감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물가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오르면 뭐합니까? 금리를 높이죠. 근데 지금 금리는 조금 안정이 됐다고 보여지지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예컨대 뭐 태형건설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코오롱건설도 마찬가지. PF 자금 채권 부실로 인해 가지고 뭐 위기 상황이 있다라는 매스컴이 계속 뜨고 있는데, 저희는 소상공인이에요. 아파트 짓고 막 그렇게 하는 대기업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소상공인이죠. 근데 큰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죠. 아마 이 비중으로 따지면
대기업 80, 이런 우리 소상인 20 정도 될 거예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봤을 때. 지금 80%의 어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대기업들이 주춤한단 말이지. 그 원자재 사용 소비량도 많이 감소가 될 거라고. 근데 뭐다? 우리 경제 원리를 보면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으면 희소 가치 때문에 그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대기업들이 공사를 안 해요. 그러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보긴 해요. 한참 원자재 값 상승할 때 철근이 없었어요. 철근이 다 사재기해가지고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희소가치 올라가고 그냥 물가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집이 세죠. 철근이 이리 막 이리 쌓여 있어도 안 팔았으면 안 팔았어. 지금은 내 그 가격에 못 판다 할 수도 있는 거죠. N 현장, J 현장, I 현장에 대해서 건축 설계부터 완공까지 다 관여를 했는지, 네, 이거 완공까지 다 관여를 했고요. 세밀히 다뤄야 하는 부분. 근데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이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좋은 설계사를 만나서 설명을 잘 듣는 거. 왜냐면 그만큼 좋은 학습이 없잖아요. 뭐 다 세밀히 다뤄야죠. 다 세밀히 다뤄야 되는데 그걸 세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데,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제 자기 건축할 때는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정도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건축비 지원 E 현장입니다. 건축비 지원 E 현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견적서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여기도 디자인 한 두어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견적서가 나왔기 때문에 견적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가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빠진 게 보험료는 빠져 있고 이윤도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도 빠져 있네요. 재료비가 3억 1,200, 노무비, 직접 노무비가 2억 5천, 그리고 경비가 3,700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재료에 사용되는 거, 노무비는 사람들 노임, 경비는 장비대예요. 장비대. 보통 장비대가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계가 6억 300만 원, 6억 376만 3,978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세요. 가설공사 1,800만 원, 토공사 1,600만 원, 골조공사 2억, 금속공사 4,500. 쭉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6억 300이 되는데요. 이 맨날 하는 거니까요. 이 서류를 보면 또 바로 아는 거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설공사는 말 그대로 가설 컨테이너, 수평 규준틀 매는 거 있죠. 수직 규준틀, 수평 규준틀, 그리고 비계, 먹매김.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도면을 떠야 돼요. 그걸 이제 먹으로 해서 목줄을 가지고 탕탕 튕기면서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도면을 그려요. 도면 그리는 금액이 얼마. 사실 먹을 얼마나 잘 먹이는지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좌지우지되죠. 그래서 먹매김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공사 쭉 있고요. 골조공사에 단열재가 같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긴 하네요. 아이소핑크부터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 단열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외부 수공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금속공사 여기 벽천 있죠. 벽천이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에요. 벽천이 뭐냐? 저희 디자인 설명해 놓은 거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벽에 더 푹푹가 흐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을 갈라놓고 그 안에서 폭포를 쫙 이렇게 폭포처럼 물을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각 동에서 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없단 말이에요, 이 동네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그래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벽천입니다. 방수가 1,500만 원 정도 잡히고요. 미장이 6,500인데 여기 종속특기가 있구나. 종속특기 있고 스타코 있고요. 이게 금액이 많이 나가죠. 종속특기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갑니다. 물량이 이거보다 한 4배 작은데 금액이 많이 비싸죠. 그리고 도장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설비공사 지금 보일러 있죠. 벽천 펌프 있죠. 수영장 펌프 있죠. 설비 있는데 이 금액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견적을 받아봐야 돼. 좀 작아 보임. 전기공사 되어 있고요. 조명까지 다 들어있네요. 조명에 들어가는 돈이 좀 상당하고, 인테리어 전기공사, 건축 전기공사가 따로 있죠.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변기 위생 독유류는 다 뭐 보통 한 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5, 600만 원.
조경 2,3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6억 376만 원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견적서는 저희가 서류를 보내주면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으시니까 꼭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똑같은 컨텐츠로 계속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른 또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새로운 건축주들을 조금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체 지금 뭐 3D 프린터다, 뭐 입찰이다, 우리 회사 일이다 해서 일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은 편에 있어요. 왜냐면 작년 연말에 제가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자원봉사부터 3D, 뭐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일반 건축까지 이걸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제 몸이 12개라도 지금 모자라지 않다. 지금 시간 12시인데요. 오늘 아침에 7시에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아침 7시에 회사에서 나가서 11시 반쯤에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해요. 지금 둘째까지 나왔는데 집에서는 그냥 회사에서 얼른 잡아라. 왜 집에 왜 오노? 그냥 집에 오지 마라. 하숙집도 아니고 빨래주는 뭐 어떤 뭐 세탁소도 아니고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그 정도로 집에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남자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가정도 중요한데 일단 일이 잘 돼야, 일을 빨리 해내야 친해질 게 일이 많은데 놀고 먹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닥치면 바로 빨리 해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는 또 좋은 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